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오면은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춘내불사춘. 봄은 왔지만은 봄 같지가 않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봄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보람되고 새롭고 신나야 할 계절이 신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봄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내 마음 때문일까요?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나의 봄이 누군가에게는 겨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봄이 나에게는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봄은 어떤 봄인지, 나의 봄은 모두가 바라는 봄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왕소군에 대한 시입니다. 왕소군의 한을 노래한다 하는 소군원이라는 이름의 동방규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의 5수를 지었는데 그 5수의 4번째 시에 이 말이 나옵니다. 호지무화초 춘내불사춘.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다는데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의 4대 미인에 속하는 이 왕소군, 소군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가볍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 소군원,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감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도방 전성, 한나라는 바야흐로 융성한 때라서 조정족 무신, 조정에는 무신들도 가득했었다. 하수박명첩, 그런데 어찌하여 박명한 여인에게 신고사 화친, 맵고 쓴 화친의 일을 맡겼는가. 소군, 불오간 소군이 구슬 한 장 추어 올려서 상마 채홍협 말에 오르니 붉은 뺨에는 눈물이 흐른다. 금일 한공인, 오늘은 한나라 궁궐이 사람인데 명조 호지첩이라. 내일 아침에는 오랑캐답의 첩이 되는구나. 엄루사 단봉, 눈물을 가리고 단봉 궁궐을 떠나서 한비향 백룡, 슬픔을 머금고 백룡태로 나아간대. 선우랑 경이, 선우는 놀라며 한없이 좋아하지만은 무복 구시용, 다시 옛 모습은 돌아오지 않으리라. 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어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자연의 대환, 저절로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비시위 요신, 허리 몸매를 관리해서가 아니라네. 만리 변성은, 만리박 변성은 멀고도 먼데 천산행로난, 첩첩 천산은 천산을 넘는 길 험난하기만 하구나. 거두유견일, 머리 들어 하늘의 해를 바라볼 뿐이지만은 하처시장한, 어느 곳이 장안이라는 말인가. 그죠? 오랑캐 땅으로 시집가는 소군의 한을 시로서 표현한 절창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소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력기원을 전후해서 BC 시대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흉노, 북방의 흉노족이 한나라를 자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어찌하면은 흉노를 북방민족을 달리해서 화친을 할까 하고서는 이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력기원으로 서기전 BC 38년에 그죠? 그때에 후궁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조서를 붙여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궁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궁중으로 궁녀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왕소군도 18살의 나이로 후궁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수천 명에 이르는 궁녀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면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모연수라는 화가에게 궁녀의 신상을 그려가지고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부귀한 집안 출신이나 아니면은 뭐 또 일가 친척 가운데 후원자가 있는 궁녀들은 화공들에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그렸지요. 이쁘게 그려야 선택이 되니까. 그런데 왕소군은 뭐 집안도 빈천하고 또 뭐 임금을 황제를 속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뇌물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 화공 모연수가 왕소군은 아주 형편없이 못생기게 그렸어요. 그래서 입궁한 지 5년이 되도록 황제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근처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기전 33년에 이제 흉노의 호한야라는 왕이 선우라 그러죠. 장안으로 왔습니다. 수도 장안에 와서 공물을 바치니까 이제 황제는 원제죠. 황제는 아주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좀 쳐들어오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해서 환대를 했는데 이 선우가 그 원제, 황제에게 나는 황제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공주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 뭐 공주를 안 쳐들어오게 하려면은 공주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서 공주를 하나 골라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를 이제 고르기 전에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려서 이제 후궁들이 이렇게 이제 술을 따르게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술 따르는 시중을 드는 이 후궁들 가운데 바로 소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소군이 바로 이 선우에게 술을 따르는데 소군의 얼굴을 본 이 호한야 선우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제가 공주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후궁 가운데에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장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주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이래서 당장 승낙을 했어요. 승낙을 하니까 승낙을 하고 후궁들을 다 드렸는데 거기서 바로 이 선우는 소군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소군은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소군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냥 기절할 듯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이 있었던가?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했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하고 후궁의 그림들을 보니까 바로 초상화 대조를 해보니 바로 비로소 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제가 황제를 기만한 죄다 해서 그 화공
모연수는 즉시 참수에 처해졌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약속을 하고 국가 간에 화친을 하기 위해서는 시집을 보내야지요. 자기가 억울해도 아까워도 그렇게 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제는 그녀에게 소군이라는 칭호를 보내주고 공주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오랑캐 땅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오랑캐 땅으로 시집을 가야 되는 이 나라와 나라가 화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이 소군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소군의 마음을 읊은 그 소군의 한, 그것이 앞에 소개한 동방규가 지은 소군의 원한이다. 소군의 원, 소군원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왕소군이 흉노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제 화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어서 이후 80년 동안 한나라와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흉노의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그 아들 복주루가 왕에 올랐습니다. 선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흉노의 풍속에서는 아들이 왕이 되면은 아버지의 여인이 전부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군 보고, 그죠? 내 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소군은 한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나라 왕 성제에게, 황제에게 서신을 올렸어요. 그랬더니만은 한나라의 대답은 흉노에 갔으면은 흉노의 습속을 따르라. 이랬습니다. 화친의 제물로 갔기 때문에 귀국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의 다시 부인이 되어서 이번에는 딸 둘을 낳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소군이 죽은 다음에 그 무덤이 지금 내몽골 지방에 있는데 그 왕소군의 무덤을 청총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가을이 되어서 모든 초목이 시들어도 왕소군의 무덤만은 풀이 시들지 않았다. 그래서 청총입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가장 힘 약한 사람들부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왕소군이 흉노로 떠날 때 장안을 한번 딱 돌아본 다음에 가슴에 비파를 안고 말에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비파로서 슬픈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장안을 둘러보고 이별곡을 비파를 연주를 했는데 그때의 그 비파의 아름다운 소리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소군의 얼굴을 보고 그 미모에 취해가지고 그대로 추락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왕소군의 미모를 낙안이라고 말합니다. 떨어질 낙자에다가 기러기 안자입니다. 날아가는 기러기도 소군의 미모를 보고 정신을 잃고 떨어져 죽을 정도다.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의 미인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미인을 치머 나간 폐월수화 이렇게 8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간이다 했던 거는 소군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치머라는 거는 뭐냐? 치머, 그 가라앉을 침자에다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도 가라앉는다. 이것은 뭐냐? 서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시, 그죠? 우리나라의 미인으로 오나라 부차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오나라의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간 거죠. 오나라를 망하게 하게 한
그런 미인입니다. 그 미인이 서시죠. 자기 임금의 수모를 갚기 위해서 오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 나라를 기울어뜨린 여인입니다. 서시가 하도 아름다워가지고 서시의 모습을 보면은 물고기도 정신을 잃고 스르르 가라앉아 버린대요. 그래서 치모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이 있습니다. 초선, 그죠? 초선. 동탁과 여포를 갈라놓아 가지고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용된 여인이죠. 그래, 초선입니다. 초선은 얼마나 이뻤냐 하면은 하늘을 지나던 달이 초선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이 창피해 해서 구름 속으로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폐월이라고 말합니다. 달이 숨는다. 달이 숨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인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양귀비입니다. 당나라 현종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오빠 양충국을 재상으로 시키고 그래서 당나라 국정을 농단하다가 온갖 사방에 침입을 받고 밀란이 일어나고 이래서 마침내 병사들 사이에서 죽었지요. 그것을 나중에 백거이가 장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했지요. 그죠? 이 양귀비의 미모는 바로 수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끄러워할 숫자에다가 꽃화자입니다. 양귀비를 보면은 꽃들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꽃들도 부끄러워했다. 뭐 그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특유의 과장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무화초하니 출래불사춘이다. 오랑캐 땅에는 화초가 없어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자연의대환 비시위 요신. 저절로 허리띠가 느슨해지면 허리 몸매를 관리해서가 아니라네.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은 그냥 배에 살이, 허리에 살이 다 빠져서 허리띠가 느슨해질 정도로 허리가 가늘어졌겠습니까? 그 슬픔이고 그 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래불사춘.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은, 그죠? 나라의 힘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바로 근심과 걱정을 도맡아야 할 그러한 몫이 힘없는 여인에게 돌아왔다. 바로 그 한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해도 오랑캐 땅에서 그 아들하고 살아라. 그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한을 억울함의 한, 죽어도 묻히어도 그 풀이 시들지 않는 그런 한, 거기에서 유래되는 것이 춘래불사춘입니다. 봄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네. 이런 사람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반문을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속은만큼 과연 깊은 그러한 한이 있습니까? 또 속은만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을 80년 동안이나 자기 밑의 대까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그러한 또 보람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내 기분에만 마음에 안 든다고 봄이 와도 봄이 아니네. 이렇게 그렇게 가벼이 출래불사춘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합니다. 나라에 무신도 많았는데 어찌하여서 박명한 여인에게 신고 맵고도 쓴 그 화친의 일을 맡겨서 그것으로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그 정도의 괴로움, 그 정도의 마음의 크기, 이런 것이 아니면은 춘내 불사춘은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네. 이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중국 미인들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세상사를 함부로 재단하는 이런 좀 춘내 불사춘, 2000년 전의 소군에게도 조금은 미안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넘어서 더 큰 평안과 이로움을 가져오는 일,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왕소군의 일화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나의 모든 노력이, 나의 모든 마음 씀씀이가 주변을 얼마나 이롭고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되살펴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